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박용진에 이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부겸은 어려운 우리 정치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출발점에 대해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개헌, 정치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저도 왜 생각이 없겠냐, 아직은 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부겸은 계속해서 개헌에 대해 강조하며 공방이 오갔다고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 법인데 내란 속에는 헌재를 흔들고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부인하며 연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금세라도 내전을 일으킬 것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은 역시나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오는 27일에는 임종석, 28일에는 김동연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들 역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겠죠. 민주당에서 이렇다 할 역할도 별로 없었던 자들이 때만 되면 지분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때를 쓰는 모습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오늘 내란 속에 윤석열의 최후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이 하고픈 말 다 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또 무슨 궤변과 기상천외한 말들을 쏟아낼지는 알 수 없으나 최후 변론 시간을 마음껏 할애해줬다는 것은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증언과 증거도 차고 넘치지만 헌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기소가 돼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측에 유리하게 답변을 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검찰 진술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4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는 화를 내며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윤석열로부터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 윤석열이 4명이 들고 나오라고 할 때 확 마음이 다쳤다.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입 밖으로 되풀이한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세 번째 전화에서는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자 윤석열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 것이 기억난다. 문을 부수란 얘기도 기억나고 총이라는 단어도 기억이 난다. 다만 총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윤석열이 이러면서 악을 썼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하자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회유를 했다는 이진우의 입에서 마저 이런 진술이 나왔다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라는 메시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상 탄핵 결론을 불복할 것 같던 권성동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최종 변론에서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국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름만 갈아 끼워서 낸 법안이다. 우리 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 당을 흔들고 특검법을 통해 전국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국의 주도권이 안 뺏길까요? 이미 명태균이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다 연일 녹취록이 터져나오는데 아마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민주당이 어제 홍준표의 복당 기여설 주장과 관련한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 명태균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홍준표가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종인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결국은 복당시키지 않았냐. 홍준표가 나한테 하루에 5번씩 전화가 왔다. 홍 시장이 나보고 복당시켜달라고 김종인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게 해줬다. 내가 김종인에게 가서 홍준표가 나라의 지도자고 대통령 후보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 식사는 함께 하자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종인은 지난해 홍준표 복당 기여설이 제기가 됐을 때 자신은 무관하다고 했고, 홍준표 역시 김종인과 명태균의 역할을 일관되게 부인을 했다. 그런데 이번 녹취는 이들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홍준표가 대구시장으로 출마 선언하기 전부터 측근의 의뢰를 받아 홍준표의 당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아가서 명태균은 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출마 후보 결정을 위해 정당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식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했던 당원 개개인의 지지 성향과 연락처 정보를 확보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터져나오니까 홍준표는 급하게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이 거짓 공작을 체크하지도 않고 퍼나르면 그건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에 불과하다. 김대엽의 병풍 공작 때도 그랬다. 앞으로 매일매일 명태균 사기꾼 일당과 민주당의 거짓 공작은 해명할 필요 없이 건건마다 사법적으로만 대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홍준표의 시간도 그닥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어떨까요? 명태균 측은 국힘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정치 생명도 끝장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시선집중에서 이준석 측이 하동 7불사 회동에서 김영선과 김건희의 대화를 듣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에 대해서 아마 정치적 부담으로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명태균 씨가 이준석은 내가 입만 뻥끗하면 끝장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엄청난 것이 있다. 검찰에 다 제출을 했고 검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의 대화 등이 다 튀어나왔다. 모래시계 드라마 대사가 떠오른다. 이준석 의원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며 이준석이 명태균이 입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준표, 이준석 뿐일까요? 거기에 김건희 공천 개입 육성도 터져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 겸공 뉴스 특보에서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50분경에 나눈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김건희는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루라고 했어요. 전화해서 라고 말하는 부분 괜찮아요. 아무튼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김영선 공천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공천에 개입한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검찰의 손에 넘어가고 그 보고서가 본인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그 난리를 피우며 내란까지 저지른 겁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이 명태균 게이트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 이자들이 끝까지 내란 수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인데 검찰이 이 김건희 주거자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해서 덮이지 않는 것처럼 이 게이트 역시도 뭉갠다고 해서 덮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재미있는 시즌이 시작된 듯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3차례나 발견한 것에 대해서 서울고검에 영장 심의 신청을 냈습니다. 경찰도 열받은 것이죠. 이 영장 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을 했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그런 제도인데 과연 고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보나마나 답은 뻔하겠지만 검찰이 얼마나 썩어있는 집단인지 왜 해체 대상인지 결과를 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